김포시가 8월 달까지의 영업시운전 결과, 종업시험 운행 결과 보고서, 기타 국토부가 요구한 자료들을 성실하게 제출하게 되며 그와 관련된 행정적 절차들을 최소한 단축시켜서 9월 28일 날 개통하는 것으로 협조하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9월 28일은 최종 결정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지난 26일 정하영 김포시장은 김포도시철도 개통 일자를 9월 28일로 못 박았습니다. 국토부와 합의 후 내놓은 방안인데요. 문제가 됐던 차량 떨림은 차륜 삭정과 속도 조절을 통해 개선한 만큼 근본 원인에 대해서는 개통 후에 장기 과제로 풀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과연 안전 문제 이제 걱정은 없는지 짚어보겠습니다. 함께할 두 분 정진욱 뉴스원 기자, 이재필 기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난 8월 26일 정하영 김포시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도시철도 개통을 9월 28일로 하겠다고 이렇게 못 박았는데요. 국토부를 비롯해서 관련 기관들이 잠정 합의한 사안이죠? 네, 맞습니다. 일단 정한 시장 9월, 그러니까 오늘이죠. 다음 주 원래 기자회견이 예상돼 있었지만 시간을 좀 땡긴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사안이 좀 급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일 날 오후에 정하영 시장과 그리고 신명승 의장 그리고 김두관, 홍철호 의원들이 가서 국회에서 이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만나서 설득을 했죠. 그래서 내용은 그거였습니다. 장기 대책과 단기 대책을 나누겠다. 단기 대책은 차륜 삭정 그리고 방향 전환, 그 속도 조절을 통해서 안전성 안에 들어가게 했고, 두 번째 장기 대책. 그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으니 이거는 그러니까 용역을 통해서 검증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어쨌든 그 떨림 현상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안정성 안에 들어왔으니까 그 부분에서 협의를 했고요. 그 두 번째는 조합 시운전 결과 보고서에 이제 철도기술연구원의 안전성 검증 결과 그리고 TF 전문가 자문의 결과를 갖고 오라고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협의가 됐다고 해서 국토부에서 승인한 걸로 좀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 생각에서도 생각보다 빨리 개통 일정이 나온 건데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주민들 반응은 대체적으로 이제 긍정적입니다. 저희도 주민분들하고 만나서 인터뷰를 여러 나눠봤는데요. 네. 김포와 이제 서울을 오가는 주민들이 지금 이제 불편으로 이제 콩나물시루 같은 버스를 이용하면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었거든요. 예. 이제 두 차례 개통 지연에 주민들이 분통을 터뜨렸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불편이 더 이어진다라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때문에 이번에는 정말 개통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들이 강했는데요. 이번에는 정말 믿어보겠다. 이번에도 미뤄지면 정말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주민들의 입장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눈여겨볼 만한 지점이 있는데요. 이번에 나온 안전대책 중 하나가 바로 속도 조정입니다. 네. 속도를 줄여서 차량 진동을 줄이겠다는 계획인데요. 차량 속도가 줄면 당연히 이제 그 배차 시간, 도착 시간이 지연될 것이고 배차 시간에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에 서울을 오가는 시민들의 경우 출퇴근 시간에 영향을 받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김포시가 속도를 조정해 보니까 구례역에서 김포역까지 당초 이제 29에서 30분 정도 걸렸는데 이게 한 1, 2분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러니까 한 30분에서 한 31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1, 2분 정도 차이라면 그렇게 큰 불편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많은 시민들도 이 정도면 괜찮다. 안전하게만 개통해다오. 이런 의견을 가장 많이 피력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무엇보다 안전성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차량 떨림 현상은 차륜 삭정이나 방향 전환 등을 통해서 개선이 됐다고 김포시는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밝히지는 못했다고요. 네, 그 김포도시철도의 최대 시속이 이제 80km입니다. 이게 일반 철도보다는 조금 빠른 편이거든요. 그런데 노선에 보면은 곡선 구간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빠른 속도 때문에 차량 바퀴가 빠르게 편마모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편마모 증상이 나타나려면 3년 정도 운행을 해야 나타난다고 하는데 이 도시철도 같은 경우에는 약 1년 반 만에 이런 편마모 증상이 나타난 거예요. 네. 이 때문에 이제 흔들림 문제도 발생한 것인데 이에 차량 바퀴를 절삭하고 시속을 줄여서 이런 편마모 증상, 즉 흔들림 문제를 잡겠다라고 해서 이게 추진을 했고 이게 앞서 이제 그 정준욱 기자가 얘기했던 바로 단기적 대책으로 들어가 있는 하나의 안입니다. 그런데 이건 말 그대로 이제 단기적으로 확인한 문제와 이에 대한 대책인 상황인 거예요. 네. 이외에 여러 다른 원인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김포도시철도 개통을 원하는 시민들의 열망이 강하니 김포시와 국토교통부가 단기 대책을 바탕으로 해서 우선 개통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합의를 한 부분인 겁니다. 그리고 추후 장기적 대책을 마련하기로 한 건데요. 김포시는 앞서 이제 정준욱 기자가 얘기했지만 장기적 대책으로 차량 떨림 등의
원인과 이에 대한 대책을 찾는 용역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해당 용역은 그 철도학회에서 맡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용역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약 1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부분이 확인돼야 정확한 원인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빠른 개통도 중요하지만 또 개통 후 안전 검증 이 말이 좀 걸리는데요. 이런 경우가 있나요? 일단은 단기 대책으로 해서 철도의 떨림 현상이나 이런 부분을 잡았다고 판단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국토부나 어느 기관이 보더라도 이 부분만큼은 확실하게 안정이 됐다고 판단하니까 개통한 걸로 결정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1년 후 그러니까 차량도 마찬가지 일반 승용차도 마찬가지 새로운 차가 출시되고 나서 1년 후에도 수정 과정 거치게 됩니다. 철도도 마찬가지고 1년 정도는 지켜봐야 된다. 최소한 1년은 지켜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많은 관계자들이. 그래서 이 개통하고 나서 그 나온 문제점들에 대해서 장기 용역 어차피 장기 대책까지의 용역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 문제를 계속 포함시키면서 계속 개선하려는 의지가 보이고요. 네. 일단 안전검증에 대해서 문제 보면은 일단 차량 떨림 현상이 약 3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차량 자체에 문제가 있다던가 아니면 선로, 그러니까 캔트라고 하죠. 이 선로의 높이에 따라서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나머지는 아예 설계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장기 용역을 통해서 이 3가지 중에 만약에 그냥 차량 삭정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 차량 전환이라던가 이 부분 외에도 만약에 설계 부분에서 아예 문제가 됐다. 네. 이건 좀 장기 대책에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문제가 나온다면 1년 후에 이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런 조금 설계 쪽에서 완전히 최초부터 문제가 있었다 이러면은 시나 뭐 국토부도 책임 면치 못할 거로 보이고 있습니다. 예. 애초에 국토부는 2개의 검증기관을 통해서 안전성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승인 조건을 내걸었었는데 한 발 물러선 겁니까? 일단 한 발 물러섰기보다는 해석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철기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철도기술연구원에서 안전성 검증 결과를 갖고 와라. 그러니까 그에 대한 승인은 하진 않았지만 그에 대한 안전성 안에 들어간다는 그 데이터를 일단 제출했고요. 두 번째는 추정 원인 및 유지 관리 방안에 대한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그러니까 이 자문, 그러니까 TF를 통한 그 의견을 한 번 더 또 다른 기관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국토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충족이 됐고, 그리고 떨림 현상이 잡았으니까 일단 국토부가 승인 안 해줄 이유가 없거든요. 이 부분이 안에 들어왔으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가 입장을 다시 선회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는 와중에 검증기관인 철도연이 떨림 현상 원인 검증에서 사실상 발을 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일이 있었잖아요. 네.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 부분은 앞서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정무적인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철도기술연구원이. 이 문제는 국토부도 이 부분에서 본인이 교통안전관리공단이라던가 철기원에서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라 생각하고 있는데 네. 철기원이 발을 빼려는 모양새는 이 부분에 혼자서 속으면 모르겠지만 독박을 쓰지 않겠다. 네. 그러니까 이유에서 정보적인 판단을 해서 데이터는 주지만 우리가 이게 승인이다 이렇게 딱 이게 맞습니다. 이게 개통해도 됩니다라고 승인에 대한 관련된 서류는 제출하지 않았고 네. 그 기준 안에 들어왔으니 시에서 국토부에다 보고를 해서 통과를 받아라라고 하는 그런 서류만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런 상태에서 차후에 안전성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이런 논란이 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봐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설계라던가 이런 최초부터 잘못됐다면 시에서 문제가 되는 거고, 그리고 국토부 승인 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만약에 시에서 이런 시운전 결과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국토부가 꼼꼼히 검토하지 아니하고 만약에 여론에 밀려서 다른 것에 밀려서 이걸 개통했다면 그건 또 국토부의 책임이고요. 근데 만약에 운행 도중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운행사의 잘못일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또 운행사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요. 저는 이 문제는 또 무자르듯이 여기는 어디 이렇게 하기보다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 워낙 철도 사고라는 게 복합적인 것들이 많이 결정이 있어서 이번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장기 용역과 관련해서 한국철도학회에서 장기 과제로 정밀 분석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철도학회는 어떤 곳인가요? 일단 철도학회를 한번 찾아보니까 1997년 9월 9일날 설립했어요. 그래서 네. 국토부 산하 비영리 사단법인이고요. 현재 회장이 인하대학교 교수님이 하고 계십니다. 뭐 교수님 하고 계시는데 주요 발간물로 뭐 한국철도저널, 철도학회 논문협회에서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모임을 가져서 자기들끼리 이 문제에 대한 논문을 제출하고 알려주면서 그에 대한 문제 해결 방안을 자꾸 제시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논문을 검색해 보니까 도시철도에 관련된 부분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그래서 이 철도학회는 누가 선정이냐 한번 시에 확인해 보니까 국토부나 교통안전관리공단이 추천한 것이 아니라 시에서 알아보고 시에서 선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시 자체에서 선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국철도학회
쪽에서 든 논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발표한 거 보면은 이 도시철도 관련돼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용역하는 데는 문제점이 없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거 노조에서 제기한 안전 문제 가운데 차량 떨림 외에도 선로 침수 가능성이나 또 선로 전환기 오작동 등의 기기 문제까지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다 해결이 된 건가요? 네, 노조에서 제기한 문제들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장기 대책 과제 용역을 수립 중에 있는데 이 용역을 통해서 해결될 것 같습니다. 예. 안전과 관련된 모든 원인과 대책은 이 장기 용역에서 소화할 예정인데요. 그리고 지금까지 김포시는 공식적으로 노조에서 제기한 그 이제 선로 조작기, 선로 전환기 오작동 그리고 그 선로 침수 가능성 등에 대해서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밝힌 적은 없어요. 네, 장기 용역을 통해서 노조가 주장한 문제점들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개통까지 불과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너무 촉박하지 않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그 정하영 김포시장은 이제 시운전 결과 보고서 등 필요 서류들을 국토부에 제출을 해서 개통 승인을 요청하겠다라고 지난 기자회견에서 밝힌 바가 있죠. 네. 김포시는 약속한 대로 지난 8월 29일 이 승인 요청을 국토부에 올렸습니다. 개통에 따른 행정 절차와 그 수도권 환승 할인 시스템 적용 등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을 진행하는데 약 한 달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국토부와는 이미 김포시가 필요 서류만 제대로 구비한다면 9월 28일 개통해 주는 것으로 이제 합의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 때문에 김포시는 관련 서류를 미비 없이 철저하게 준비하는 데 집중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히기도 한 바가 있고요. 이미 두 차례 개통 지연의 아픔을 겪었던 만큼 김포시는 이번에야말로 철저하게 준비하겠다는 입장이에요. 네. 이번에는 기필코 개통하겠다라는 자신을 또 내비쳤고요. 네. 승인 요청을 이제 기한 내로 한 만큼 9월 28일 개통은 차질 없이 진행되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는 또 임박해서 또 지연된다 이런 말 나오지 않을 수 있을까요? 아, 네. 일단은 또 다른 변수 하나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철도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시스템적인 문제인데요. 인력 문제예요. 그러니까 노조에서 지금 어쨌든 뭐 월급이라든가 이런 노동 여건 때문에 지금 불만이 갖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교통공사에서 최근에 공채 시험을 봤어요. 서울교통공사 시험인데요. 네. 이 중에 이 김포도시철도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 한 60여 명이 시험을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오늘 발표 날이에요. 네. 오늘 발표해서 대거로 만약에 빠져나간다면 이 인력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은 네. 안정성이라는 문제 다시 또 도돌이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나 사측이 어떤 방향을 제시할 건지 이 어쨌든 노동자들을 잡아야지만 이 부분에서 운전할 수 있는 아무리 무인이라 하더라도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확실히 있어야 배치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영업하는 그러니까 노동 환경이 좋지 않으니까 추석을 기울여서 이탈하겠다는 사람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여기서 시간을 보내느니 차라리 나가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다른 데 시험을 보겠다. 이런 근로자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대비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또 개통이 되면 불거지는 문제가 또 하나 있죠. 바로 속도 조절로 인한 운행 횟수 변동인데요. 속도를 늦추면서 운행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또 출퇴근 시간에 교통 혼잡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문제 없겠습니까? 앞서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지역 주민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네, 이 배차 시간 변화인데요. 당초 배차 시간은 약 3분에서 3분 10초 정도로 김포시는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속도가 조정이 되면서 3분에서 3분 30초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이에 따라서 운행 시간 역시 앞서 말씀드렸지만 구례역에서 김포공항역까지 기존 30분에서 한 32분 정도로 이제 1, 2분 정도 늘어날 것으로도 예상이 된다는 말씀드렸죠. 네. 그런데 이에 따른 운행 횟수 조정 등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김포시도 이를 못 박진 않고 있는데요. 운행해 보면서 횟수 조정 등의 여부를 맞춰 나갈 것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전 이것보다 조금 걱정인 게 횟수 조정을 떠나서 과연 김포도시철도가 이용객을 모두 수용할 수 있을까? 전 이 부분이 조금 의문이 들어요. 네. 김포시에서 예상한 김포도시철도 1일 운송객 수는 약 8만 8천 명입니다. 김포도시철도가 2량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객차가 두 개예요. 두 개인데 한 량에 100명씩, 두 량이면 약 한 2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네. 3분 배차 간격. 예, 제가 3분 배차 간격으로 잡으면 1시간에 약 4,0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와요. 김포도시철도가 추진될 당시 지역 주민들은 그 이제 한강 신도시도 성장하고 있고 인구도 더욱 많이 유입될 텐데 2량은 좀 부족하다. 4량으로 하자.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어요. 네. 근데 당시 시장이었던 유영로 김포시장은 운행 횟수를 조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충분히 수용 가능하다라면서 이제 이량을 고수했습니다. 예. 예. 근데 이유는 왜 그랬냐면 이제 플랫폼을 사량으로 늘리면 사업비가 약 1,000억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됐었어요. 근데 당시 사업비 1조 원도 조달하는데 좀 많이 힘들어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사업비가 늘어나는 데 대한 부담감이 컸고요. 그리고 당시 정부도 이 정도면 충분히 신도시가 확장하더라도 커버 가능하다라는 이런 유권 해석도 내려줬어요. 이런 판단에서 결정을 내렸는데 그래 당시 유영로 김포시장 재임 당시에는 김포 시민이 약 한 30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43만 명에 육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특히 앞서 제가 1시간당 한 4천 명 정도를 수송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게 출퇴근 시간대에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몰립니다. 그러니까 일일 수송량 8만 8천 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1시간 내에 4천 명밖에 수용을 못 하는데 네. 과연 출퇴근 시간대에 몰려드는 인구 43만 명의 인구 중에 몇 명이 이용할지 모르겠지만 이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조금 의문인데 이 부분은 어떨지는 우선 개통 이후에 한번 상황을 살펴봐야 할 것 같기는 합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봤는데요. 상식적으로 그 많은 인원이 출퇴근 시간에 이용을 한다고요. 그리고 이 김포 도시철도는 일반 서울 지하철과 다르게 다 지하로 돼 있어요. 지하로 돼 있기 때문에 에스컬레이터가 지하 8m까지 뭐 하여튼 되게 깊게 파여져 있는 건데 뭐 23번, 24번 거부터는 80m 지하까지 파고선 이 도시철도가 움직인다고요. 근데 이 부분에서 에스컬레이터가 고장이 난다면 고장이 나는데 지하철은 계속 오고 그런 상황에서 자꾸 이게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움직였을 때는 어디 시에서는 된다고 보는데 이게 만약에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 고장이 났을 때 그 몇몇 구간은 제가 알기로는 계단도 없어요. 에스컬레이터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 많은 인원이 가지고 오는데 그 중에 이제 나이 드신 분도 출근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서 자꾸 이게 정체되거나 침체된다면 고장이 나서 정말 교통 대란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가 어디까지 판단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살짝 생각만 해도 정말 교통 대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시간대로 뭐 2, 3분 늦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기차는 계속 기다려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계속 가기 때문에 그럼 이 내려오는 시간 이 문제에 대해서 시가 어디까지 판단하고 있는지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네. 네, 개통 이후의 상황을 지켜봐야 할 일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다가 또 지연에 따른 비용 문제도 짚어봐야겠죠. 이 추가 비용은 누가 담당할 것인지 논의되고 있습니까? 네, 이 부분은 일단 시에서 확인해 보니까 시에서는 명확하게 답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장도 이 부분은 어디부터 어느 선까지, 그러니까 아직까지 결과가 그러니까 장기적인 용역 결과도 안 나왔고 그런 부분에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답변하지 않았는데 일단은 제가 파악하더라도 이 부분은 운영사 측에서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부분의 비용을 지불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익을 추구하는 어쨌든 사측이기 때문에 김포시의 철도를 담당 철도 사업단에서 이 온전한 거 받아야 되는데 이 온전한 거 받지 못한 상태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이거는 운영사 측에서도 클레임을 분명히 걸 수 있는 문제이고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시에서 내는 걸로 알고는 있어요. 근데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시에서 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정무적인 판단, 여론과 그리고 국토부에서 이게 한번 2번이나 연기된 상황에서 이걸 빨리 어쨌든 개통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시에서 양보하지 않았을까라는 추론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차량 한 대의 삭정 비용이 약 3,600만 원이 든다고 봐요. 그래서 총 23대가 있거든요. 이 비용에 대해서는 시에서 어느 정도 부담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네. 이 기자는 어떻게 보시나요? 예, 저는 먼저 그 차량 삭정 관련해서는 비용이 크게 들어갈 것 같지는 않다고 봐요. 먼저 운영사인 김포 골드라인 주식회사에서 차량 삭정 기계를 갖고 있어서 차량 삭정에 관련해서는 추가 비용이 크게 많이 들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뿐 아니라 이제 안전상의 문제와 개통 지연 등에 따른 이제 비용 문제도 당연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는 현재 앞서 말씀드렸지만 장기 용역, 장기 대책 용역이 진행 중에 있는데 네. 이 용역이 마무리돼야지만 그 어떤 안전상의 문제 그리고 책임 소재가 명확히 밝혀질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 영역이 나와야지만 이를 바탕으로 해서 누군가의 어떤 책임 소재 그리고 이에 따른 비용을 전가시킬 수 있는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말 그대로 관련 용역이 나와야지만 좀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는 9월 28일 개통을 위해서 김포시가 총력전을 벌이겠다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조기 개통 못지않게 안전에 대한 확실한 검증도 소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헬로 이슈토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